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에러를 관리하는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에러 관리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try, catch, finally 구문과 에러 객체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에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러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에러들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는 try, catch, finally 구문과 에러 객체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 catch, finally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들을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는 try 블럭에, 만약 에러가 발생하면 캐치 블럭이 실행되는 에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nally 블럭은 에러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실행되는데 주로 프로그램을 정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와 같이 try 부분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넣고요. 캐치 부분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 구문들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finally는 항상 실행되기 때문에 finally 블록 실행이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작성하는 예시를 통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y catch finally 구문을 사용해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고 에러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try라고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ry의 중괄호의 마지막 부분에 catch라고 해서 에러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에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finally에 대한 부분을 넣고요. finally라고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부분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 result라고 해서 저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없는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operation 이런 식으로 없는 하나의 함수를 넣어 줬고요. 여기서 콘솔 로그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콘솔 로그에서 리절트를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절트를 바로 넣어준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코드를 넣을 것은 여기에 콘솔 에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콘솔 에러라고 하고요. 이 콘솔 에러에는 그냥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문구를 만들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finally 부분에는 중괄호 안에다가 그냥 finally 실행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실행. 자, 그리고 바로 JS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finally가 실행이 됐다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finally는 무조건 실행되는 문구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 이 앞에 있는 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 함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 변수가 함수가 없기 때문에 콘솔 로그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치 구문으로 넘어와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 에러에 대한 구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면 어떤 에러가 났는지 이런 식으로 에러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 넣고 다시 JS를 누르게 되면 오브젝트 에러라고 해서 이게 정의되지 않은 하나의 함수이다 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finally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에러가 돼도 에러가 안 돼도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JS를 누르게 되면 1, 2, 3이 나오고 finally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러 객체 생성과 사용자 정의 에러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는 에러의 객체를 만들어서 에러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로우 키워드를 통해서 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만 에러를 발생시키고 그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더 유연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로우를 통해서 new의
에러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사용자 정의 에러가 발생이 됐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캐치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콘솔 에러에는 에러에 대한 객체가 여기에 로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라이 캐치문을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 캐치문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캐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러라고 해서 어떤 에러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에러를 만들고 중괄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를 만들려면 throw를 통해서 new라는 에러의 하나의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정의 에러 발생이라고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콘솔 여기에 에러라고 합니다. 에러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도 두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name이라는 값과 이 에러의 메시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JS 실행을 시켜보면은 에러라고 나오고 사용자 정의 에러라고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에러의 메시지는 우리가 만든 에러에 대한 메시지 사용자 정의 발생이라는 것이고요. 에러에 대한 이름은 어떤 에러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 에러의 이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도 하나의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네임과 메시지로 나눠서 또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에러 처리 방식은 에러가 특정 상황에 맞게끔 맞춤형 에러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에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를 throw로 new로 만들게 되면 사용자 정의에 대한 에러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에러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 관리는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잘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에러 관리 없이는 사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고 심각한 데이터 손실이나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구체적인 에러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에러를 잡게 되면은 이 문제의 중심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일을 읽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에러와 네트워크 요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에러 처리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은 비동기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처리를 위해 프로미스 객체와 함께 캐치 메서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자바스크립트 ES 2017 이상에서는 async await 구문을 사용하여 비동기 함수 내에서 try catch를 사용하여 에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급 기술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우아한 에러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비동기 에러 처리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etch를 통해서 특정 URL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때 데이터에 리스폰스로 객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잘 저장이 됐으면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콘솔 에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wait과 async입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도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await이라는 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awa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sync라는 문구가 함수를 정의하기 앞에 붙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async await 문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고요. 이 불러온 데이터를 또한 객체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객체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로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잘 되면은 콘솔 로그로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에러 객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게 await과 async라는 거 알고 이게 바로 비동기 처리 방식입니다. 함수가 끝나기 이전에 함수가 await을 만나면 이 부분을 계속 처리하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서 함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async await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비동기 에러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에러를 처리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에러 관리는 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신뢰성 있는 이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죠. 오늘 배운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구문과 함께 에러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익혀보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도 잘 적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또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